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프 스피킹 지니 김쌤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주제로 외국인 친구하고 묻고 답할 때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오픽 시험에서 책을 주제로 돌발 주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관해서는요, 나올 수 있는 세부 주제가 독서 습관, 좋아하는 책의 장르, 그리고 책 제목과 작가, 책의 내용과 읽은 감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와 주안점은 익히 들어서 달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먼저 독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습관 같은 경우는 항상 빈도를 제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습관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꾸준히 하는 작업이나 과업을 뜻하기 때문에 빈도를 떠올려 주시고, 얼마나 자주 보는지 묻고 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한 달에 몇 권 책을 보는지 말씀을 하셔도 독서 습관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기에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니까 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주로, 보통은 책을 보는지, 이 정도로 질문을 만들고 답변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연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책을 읽나요? 이제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자주니까 의문사 뭐죠? How often이죠. 얼마나 자주 do you read books?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읽으시나요? 책을. 그래서 독서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 read books, 이 두 가지 단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책을 읽다 독서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How often do you read books? 얼마나 자주 당신은 책을 읽나요?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몇 권의 책, 이거를 어떠한 의문사 구로 뽑아냈는지 살펴보시겠어요? How many books?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들이잖아요. 책들. 이렇게 하면 이제 몇 권의 책을 담아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How many books do you read a mont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을 당신은 읽나요? 여기까지는 되셨을 거고, 한 달에 라는 표현은 뒤에다가 그냥 a month만 붙여주시면 돼요. month 하면 달이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를 붙이면 한 달. 얼마나 많은 책을 한 달에 읽으시나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나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했다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보통 책을 읽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이번에는 얘네 둘을 합친 형태로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언제 when, 어디에서 where 이니까 when and where do you usually read boo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당신은 보통, usually는 보통이니까 read books, 책을 읽나요? 독서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상관이 없잖아요. like 동사 활용하셔서 when and where do you like to read?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당신은 좋아하시나요? 뭐 하는 것을?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뒤에 왜 books가 빠져 있어요? 하면은 사실 books가 있으면 좀 더 완결된 형태의 문장이 되겠지만 그냥 read라고만 하셔도 독서하다라는 뜻을 소통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read만 쓰셔도 책을 읽는다라는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처럼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보통 책을 읽나요? 하셔도 되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독서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조금 어렵고 새로운 표현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두 번째 문장부터 보실게요. 이게 가장 이제 여러 번 접해보셨을 법한 표현이라서 Why do you like reading so much? 이렇게 표현하면 왜, 그죠? why가 왜니까 당신은 좋아하시나요? 읽는 것을 so much, 그렇게 많이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라는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so much는 그렇게 많이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so much 이렇게 해보세요. Why do you like reading so much? 지금 좋아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ike 다음에 so much를 붙이시면 많이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거를 특별히 아끼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또 보세요. Any special reason you like reading? 요거는 이전 편 강의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any reason 하면 그냥 어떤 이유죠. You like reading? 붙이셔가지고 당신이 독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any하고 reason 사이에 special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신이 reading, 읽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독서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의미에 가깝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고, 첫 번째가 좀 재밌어요. 아마 처음 보시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텐데 What do you particularly like about read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particular 하면 이렇게 특별한을 뜻하는 형용사거든요. particular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특별히라는 뜻이 돼요. So what do you particularly like about reading?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당신이 특별하게 좋아하시나요? 라는 거고, about reading 이 부분이 또 재밌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reading을 뒤에 붙였네요. 그러면 독서에 대해서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거가 무엇인가요? 라는 거죠. 너가 독서에 대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좋아하니? 라는 식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독서를 다른 여타의 활동들에 비해서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떠한 점을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담아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So what do you particularly like about reading? 하셔도 되고, 두 번째처럼 Why do you like reading so much? 하셔도 되고, 세 번째처럼 Any special reason you like reading?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독서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답변하는 방법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 읽는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건데, 여태까지 여러 번 반복을 했던 표현이에요.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어요 라는 거죠. 책을 읽다 read books 라는 거 말씀드렸죠. I read books 이렇게 바로바로 내뱉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at least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은 어떻게 하죠? twice a week 하시죠. 일주일에 세 번, 그때부터는 그냥 숫자에다가 times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3 times a week. 일주일에 5번, 5 times a week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일주일 말고 한 달로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 뒤에 a week만 a month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once a month. 한 달에 두 번 읽어요. twice a month. 한 달에 네 번 읽어요. 4 times a month.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항상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해와 주세요. 그 다음 저는 한 달에 2권 정도 책을 읽어요. 아까처럼 몇 번을 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번엔 책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책을 몇 권 정도 읽는다 라는 식으로 또 빈도를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말해서 빈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 읽는 습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다, I read books 하셔도 되고, 그냥 books 생략하고 I read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2권 정도 읽는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2권 딱 떨어져서 읽진 않지만 그 정도를 읽는다라고 하기 위해서 about은 약, 정도란 뜻이죠. 예를 써준 거죠. 그래서 I read about 2 books a month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2권 정도의 책을 읽어요 한 달에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개의 무엇무엇이라는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A couple of 무엇무엇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2-3권의 책들이라고 하면 a couple of books가 되겠죠? 그래서 2권도 되고 3권도 되고 그 정도를 의미할 때 a couple of books 하시면 되는 거니까 I read a couple of books a month
라고 문장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몇 권의 책을 읽는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세 권 정도 보통은 읽으시잖아요. 아닌가? 저는 요즘에 거의 빵권을 읽고 있어서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또 몇 권을 읽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a couple of books 이거를 입에 붙여주셨다가 그냥 말씀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자신감이 북돋을 수가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준비해 두시면 자신감을 쌓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표현들 위주로 입에 붙이기에 좋은 것들 위주로 연습을 충분히 해 두셨다가 실제 외국인 친구를 만나거나 시험장에서 말씀 많이 해보는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흡수하는 표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표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와서 답답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을 많이 비축해 놓으셨다가 실제 말을 해보시는 거 그게 이제 자신감을 쌓는 비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보통 퇴근하고 자유시간에 책을 읽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책을 읽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책을 읽는데 퇴근하고 자유시간에 읽는다 이런 식으로 영어적인 어순과 배열을 가져가 보도록 할 거예요. I usually read books. 나는 보통 책을 읽는데 언제? 자유시간에 in my free time. 언제? 또 퇴근하고 after work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저는 보통 책을 읽어요. 언제? 자유시간에 읽어요. 근데 그 자유시간이 또 언제 자유시간인 거예요? 주말 자유시간, 뭐 아침에 자유시간 이런 게 아니라 after work 퇴근하고 그죠? 퇴근하고 나서의 자유시간이라고 해서 이 after work가 free time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유시간이라고 할 때 in my free time 하셔도 되고 또 다양한 표현들 가르쳐 드렸어요. when I'm free 이렇게 하셔도 내가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자유시간이 있다라는 식으로 when I have free time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도 다양하게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어디서 읽는지에 대한 대답. 집 근처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like로 시작을 하셔야겠죠? I like reading 하셔도 되고 당연히 like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으니까 I like to read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디냐면 커피숍에서 in a coffee shop. 근데 그 커피숍이 또 어디 있냐면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near my house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회사 근처다, 오피스 근처다 라고 하면 near my office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해서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집에서 읽는 건 너무 뻔하고 쉬운 문장이라서 이렇게 카페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읽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I like reading in my ho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I like reading home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홈이라는 것은 집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홈만 붙여주셔도 나는 읽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읽는 걸 좋아해요 라는 굉장히 심플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I like reading books in my home. I like reading books in my house.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는 I like reading home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누구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까 안 나왔었죠. 왜냐하면 보통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누구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있는 소재를 좀 많이 풍성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말을 늘려서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와 함께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읽을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읽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유창하고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문장을 보면 I like reading books with someone. 나는 좋아하는데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책 읽는 거 좋아한다. 왜냐하면 because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셔야겠죠?
더 잘 집중할 수 있다. 무엇 할 수 있다 동사 can이어야 되고 집중하다 focus 나와야겠죠? Because I can focus better 하게 되면 왜냐면 나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더 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언제? 누구와 함께 읽을 때 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엇 할 때라는 접속사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어요. When I read together 함께 읽을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거든요 라는 것을 I can focus better when I read together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복잡한 문법 구조나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형태로 대신에 문장들을 이어붙여서 멈추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하는 훈련을 해주시는 거. 그게 바로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비결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eat to 이거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I like reading books with someone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을 때 집중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더 쉽다, 쉬운, easy, 쉬운이죠. 더 쉬운, easier 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easier. 그냥 내뱉어 버리고 뭐가 더 쉬우냐면 아직 진짜 주어는 안 나온 거예요. 그 뭐가에 해당하는 게 to 부정사 이하에 나올 거죠. To focus on reading 이렇게 되는 거죠. When I read together. 내가 함께 읽을 때 이 책 읽기에 그죠? 집중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두 줄로 이어지면서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어디에 집중하다라고 할 때는 focus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고요. on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형태, 명사류만 올 수가 있죠. 읽는 것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읽다에 해당하는 동사 read를 명사 형태, 그러니까 동명사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독서에 집중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께 읽을 때 독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라는 표현을 It's easier 해주고 To focus on reading when I read toge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누군가와 함께 읽을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거든요 라는 의미를 표현해낼 수가 있다고요. 자, 아까처럼 그냥 Because I can focus better 하시는 방법도 있고 Because it's easier to focus on reading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동사를 바꿔봤어요. 아까는 그냥 like, 좋아하다 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쓴 거죠. prefer 동사는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예 문장 처음 시작하실 때 I prefer reading books with someone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뒤에 혼자서 읽는 것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책을 읽을 때 생각해 보시면 혼자 읽거나 같이 읽거나 이거는 어떠한 활동을 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책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혼자 읽거나 같이 읽는 거니까 그냥 I prefer reading books with someone because 이렇게 나가면 이제 사람이랑 같이 읽는 것을 더 좋아해요.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혼자 읽는 것을 표현을 안 해주셔도 이 사람이 그것보다 같이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의미를 소통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like 동사 쓰시는 방법도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좋아하다, 선호한다를 나타내는 prefer 동사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독서에 대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아까 새로운 표현으로 particularly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책으로부터 인생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 문장에 쉽게 담아낼 수 있을까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좋아하는 점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What I particularly like about reading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는 것 무엇을 주어가 동사 하는지니까 주어가 동사 하는 것 문장 안에서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의문사에 따라서 당연히 의미가 바뀌는데 여기는 what 의문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particularly 이 부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what I like about reading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내가 독서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이란 뜻이 되는 거고 독서에 대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부사를 중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particularly 이게 발음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especially 라는 부사로 바꿔서 표현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What I especially like about reading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있죠. reading에 대해서 특히나 좋아하는 점은 이란 뜻이 되는 거고 거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한번 새로운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서에 대해 특별히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교훈을 about life lessons. 인생 교훈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인생이 life고 교훈이 lesson이잖아요. 그래서 life lessons 하면 인생 교훈이라는 뜻이 돼요. 어디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From books. 책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뒤쪽 문장만 먼저 정리해드리면 I can learn about life lessons from books 하잖아요. 그럼 나는 책으로부터 인생 레슨들을 배울 수 있어요 라는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문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대절에 지금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히나 reading, 독서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내가 책으로부터 인생 레슨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야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독서에 대해 특히 좋아하는 점은 책으로부터 인생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What I especially like about reading, what I particularly like about reading is that I can learn about life lessons from books.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조금 길게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스스로 챌린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을 자유자재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하고 싶은 말을 다 영어의 문장 안에 담아내는 능력을 길러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단순한 문장 구조인데요. The reason I like reading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는 주어고요. 뭐냐면 뒷부분은 똑같아요. I can learn about life lessons from books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 교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라는 것이고 또 이번에 조금 다르게 표현해봤어요. I like reading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독서를 좋아해 라고 일단 내뱉어 버리고 왜냐면 이라고 하기 전에 특히에 해당하는 부사 especially를 써준 거예요. 아까 뭘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particularly 나는 읽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가 인생 레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거든. 인생 교훈에 대해 배울 수 있거든. 책으로부터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살펴본 3개의 문장 구조, 차이점과 공통점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독서에 대해서 특히 좋아하는 점은 이라고 해서 what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으로 문장을 시작을 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he reason I like reading 해가지고 I like reading이 the reason을 꾸며주는 형태로 내가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라고 해서 문장을 시작한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나는 읽기를 좋아해. 왜냐면 이라고 해서 먼저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because 접속사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다양한 구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내는 능력을 길러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의 종류, 장르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랑 작가, 그리고 그 책을 접하게 된 계기까지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